네, 안녕하세요. 오늘 잠재력 발전소에서는 최성애 박사님의 행복 수업이라는 책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최성애 박사님은 EBS 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고 인상에서도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냉철하실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인자함이 묻어져 있는 그런 인격적인 부분들까지 느껴지는 그런 인상이었는데 가트맨 박사라고 미국에서 삼천쌍의 부부 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연구하고 그 관계의 증진을 위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 있는데 최성희 박사님이 이 가트맨 박사를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여러 상황에 맞는 책들 펴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도 큰 도움을 얻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연애하는 부분이라든지 배우자와의 관계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잠재력을 끌어내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불행한 부부와 행복한 부부의 차이는 능력이나 성격, 재산 같은 조건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패턴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한 부부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빨리 돌려보니까 이들은 말할 때 아 하고 대꾸를 잘해주거나 자주 고개를 끄덕이거나 바라보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고 호응을 하는 것이죠. 사소한 부분인데 사이가 좋은 연인이나 부부 관계들을 보면 이렇게 눈을 맞추고 상대의 눈을 맞추고 뭐 이런 호응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가트맨 박사라든지 이런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분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잠깐만 지켜봐도 그 패턴들만 봐도 이 부부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뭐 이혼을 할 것인지 그런 비율들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소한 부분이 중요하죠.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반응을 긍정적으로 해주는 거. 저는 부부 치료를 할 때 첫 과제로 서로의 장점을 50가지씩 찾아서 적어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보기도 싫은 사람에게 장점이 어디 있겠느냐고 되묻는 분도 있지만 해보면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당사자들이 더 먼저 느낍니다. 저도 이 부분을 해봤거든요. 50가지 이렇게 적으면서 내가 그 장점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잊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50가지를 찾아서 적고 그걸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들었을 때랑 실제로 내가 상대의 장점을 50가지를 정말 적을 때랑 느낌은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적으면서 내가 상대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느끼는 부분이 많았어요. 꼭 한 번은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저도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집에 붙여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문구였어요. 행복한 부부는 상대의 영향력을 받아들입니다. 네가 뭐라 하든 나는 내 식대로 한다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 당신 말도 일리가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미처 몰랐어. 이렇게 말하며 상대의 영향력을 받아들입니다.
쉬운 부분인데 저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게 상대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듣기 싫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이나 표정이나 뭐 그런 제스처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래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대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이들도 야단 한번 치면 기분이 나빠져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갑니다. 그런 것이 복구되려면 긍정적인 언행을 5배 이상 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꾸지람부터 하지 말고 최소한 좋은 점을 5가지는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행동은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또는 너에게 해로운 거니까 뭐뭐 하게 해주길 바란다 라고 말해보세요. 분명 아이가 귀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 아이의 그 감정 코칭, 자녀 감정 코칭 그 책에 좀 본격적으로 많이 사례들하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녀 관계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최성애 박사님의 책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저도 계속해서 잊을 때마다 다시 한 번씩 읽으려고 말을 하고 있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또 들으면서 계속 각인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건강한 부부들은 긍정성에 부정성에 비해서 평소에는 20배, 싸울 때조차도 5배가 많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고 또 상호작용하고 뭐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상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 말하는 거죠. 경멸에서는 말뿐만이 아니라 표정도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사실 말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한 7%, 그런데 93%는 말할 때 표정, 억양, 눈빛, 말투, 자세, 행동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한 다음에 요청한 걸 상대가 조금이라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설령 자기 기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참 잘 안 되는 부분 같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요청하고 조금이라도 고맙다는 표현 해주고 경멸에 대한 해독제는 호감과 존중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고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의 반응은 놀랍도록 양순하고 공손해집니다. 부드러운 시작은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티핑 포인트가 됩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시작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결국 가트맨 박사는 감정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하루 3번 이를 닦듯이 호감과 존중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요. 결국 우리가 이 닦는 거는 좀 귀찮지만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걸 알잖아요. 양치를 안 하면 이 닦는 걸 하지 않으면 지금 너무너무 귀찮고 하기 싫고 번거롭지만 이걸 하지 않을 때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어쨌든 하게 되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호감이랑 존중을 표현하는 거. 끊임없이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는 것만이 관계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끊겨가지고 아마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슬라이딩 도어 모먼트라고 그 기네스 펠트로 나오는 영화가 있거든요. 런던 지하철에서 기네스 펠트로가 지하철 문이 닫히려는 순간에 지하철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이 순간을 긍정적으로 만들 것이냐 부정적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그 선택의 문이 매 순간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가트맨 박사는 이 순간을 슬라이딩 도어 모먼트, 그러니까 문이 닫힐 때 우리가 그걸 탈 거냐 말 거냐 선택할 수 있듯이 매 순간을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을 취할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걸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호감과 존중을 표현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선택하시면서 정말 행복하고 풍성한 관계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